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희망원, 보육원 지붕 위로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이 외딴 곳에서는 보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하게 정막을 깨는 소리였다. 하지만 뒤뜰 한 구석, 낡은 고철과 전선 더미 사이에서 한 13살 소년이 드라이버를 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 헝클어진 머리에 마른 체구인 그 소년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분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분해하는 것, 고장난 라디오부터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선풍기까지. 그는 그 모든 물건을 모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조립했다. 현우야, 밥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주방에서 보육원의 김 원장님이 소리쳤다. 조금만요, 원장님. 이거 돌아가는 것만 보고요. 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앞에 놓인 작은 기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장난 장난감에서 뜯어낸 작은 모터에 연결한 소형 프로펠러가 들려 있었다. 그가 직접 만든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프로펠러는 빠르게 돌다가 연기를 내며 멈추곤 했다. 기름때로 새까매진 현우는 아직 힘이 부족해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현우는 항공역학의 기초라는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 책은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학교 창고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많은 페이지가 찢어지고 글씨가 바래긴 했지만 그는 마치 성스러운 경전처럼 그 책을 탐독했다. 매일 밤 그는 나선형 날개, 이중 프로펠러 엔진,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날 수 있기를 꿈꾸는 가벼운 금속 동체 등 이상한 설계도들을 그렸다.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다. 현우 형은 파일럿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친놈이 되고 싶은 거겠지. 아이들은 웃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그 광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은 비행기가 보육원 하늘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그는 단지 언젠가 그 꿈이 전 세계가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리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짙은 녹색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소식을 가지고 보육원으로 찾아올 것이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다. 잿빛 구름이 희망원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군용 지프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서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차문이 열리고 위험 있으면서도 차분한 얼굴에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그의 가슴에는 강태준 대위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지역부대 소속 강태준 대위입니다. 이 근방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김 원장님께 정중하게 말했다. 아, 어서 오세요, 대위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지만 여기는 고아들 뿐이라 별다른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강 대위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비범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원장님. 보육원 뒤편에서 현우는 여전히 전선 더미와 자신이 조립한 기계에 몰두해 있었다. 멀리서 강 대위는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다. 얘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현우는 약간 긴장하며 돌아보았다. 제가 만든 기계를 시험해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강 대위는 몸을 숙여 소년 앞에 이상한 물체를 살폈다. 위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금속 뼈대였다. 장난감 헬리콥터처럼 보였지만 보통 장난감과는 달랐다. 자전거 기어로 만든 변속장치, 생수병으로 만든 작은 연료 탱크, 그리고 폐회로 기판으로 만든 간단한 버튼 패널이 있었다. 이걸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강 대위의 목소리에는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고물들로요. 이 기계가 정말로 날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 모터 힘이 너무 약해요. 강 대위는 그 장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소년의 얼굴에서 진지함을 읽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 순수한 눈빛 뒤에는 천재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내가 만약 폐 발전기에서 나온 작은 모터를 준다면 이걸 정말로 날게 만들 수 있겠니? 강 대위가 물었다. 현우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이 커졌다. 네, 아저씨. 할 수 있어요. 더 안정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강 대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가장 최신 설계도를 준비해 보렴. 지프가 떠나자 다른 아이들이 현우 주위로 몰려들었다. 저 사람 누구야, 형? 진짜 군인이야. 응, 형 헬리콥터에 관심 있는 것 같던데. 현우는 그저 아직 먼지가 날리는 길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슴속에서 긴장감과 벅찬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육원 밖에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믿어준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짧은 만남은 고물로 만든 헬리콥터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보육원 앞에서 다시 지프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곧바로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호기심 가득한 속삭임 속에서 강대위는 큰 금속 상자를 들고 내렸다. 현우야. 그가 불렀다. 소녀는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반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네가 부탁한 거다. 강대위가 상자를 열며 말했다. 그 안에는 폐 발전기에서 나온 작은 모터, 몇 개의 새 전선, 그리고 가벼운 금속판들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내 실험을 위한 거다. 하지만 기억해도 강대위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기계를 가지고 놀려면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돕겠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아저씨. 그 후 며칠 동안 보육원 뒤뜰은 임시 작업실로 변했다. 아이들은 현우가 지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강대위는 가끔 오후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왜 프로펠러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거지? 어느 날 오후 강대위가 물었다. 현우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신이 나서 설명했다. 하나만 쓰면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서요. 아저씨, 바람의 균형을 맞추려고 이중 시스템을 썼어요. 아래쪽 프로펠러가 위쪽 프로펠러랑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동체가 저절로 뱅글뱅글 돌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강대위는 잠시 침묵했다. 이 소년이 정규 교육도 실험실도 없이 그저 낡은 책 한 권과 상상력만으로 항공역학의 원리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밤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도 현우는 방에 작은 등을 켜두었다. 그는 모든 변화, 모든 실험, 그리고 모든 실패를 기록했다. 때로는 기계가 작게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펠러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반드시 진짜로 나는 걸 만들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3주 후 보육원 뒤뜰에는 소형 헬리콥터의 뼈대가 서 있었다. 색은 칙칙한 회색이었지만 그 형태는 위풍당당했다. 위쪽에는 두 개의 큰 프로펠러가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 의자로 만든 좌석, 그리고 손으로 만든 버튼과 레버가 달린 간단한 패널이 있었다. 그날 아침 강대위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현우의 창조물을 경외감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현우야, 이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만든 거란 말이지. 네, 아저씨. 오늘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해보려고요. 강대위는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용기와 약간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때로는 기적이 무모한 용기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다. 현우는 좌석에 앉아 조종 레버를 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전원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다. 먼지가 휘날렸다. 보육원의 모든 아이들이 감탄하며 소리쳤다. 헬리콥터는 격렬하게 진동하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헬리콥터가 정말로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